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. 요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이제 ETN이라고 따로 이제 보면 몇 개 빼먹은 게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건 이제 신한증권이라는 얘기죠. 신한 레버리지은 선물 이렇게 돼 있는데 만기가 있습니다. ETF하고 달리. 그래서 어디 있지? 아, 여기 있죠. 상장일은 2017년도 9월이고 만기는 2027년 9월입니다. 그러니까 ETF하고 달리 ETN은 만기가 있다.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요 발행자인 증권사가 망하면 뭐 다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ETF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표현상 ETN은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ETF 투자자한테 있습니다. 그리고 보유자산은 은행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. 그러니까 ETN하고는 다르나요. 그러니까 ETN은 하여튼 그 발행 증권사가 문제가 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저기 유튜브 요새 그 정규 방송, 경제 방송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광고를 넣어서 그거야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소리가 이어폰을 좀 듣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아니 갑자기 광고 나면 소리가 확 커져가지고 아주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아가지고 그거 하던데 그 좀 시정 좀 안 해주나 모르겠네요. 하여튼 뭐 저는 중간 광고 안 넣으니까 뭐 저는 제 걸 들을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그냥 참고로 저 저번 방송에서 뭐 이렇게 불시에 이렇게 친구가 잘못돼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좀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?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제 수술 일정은 어,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런데 이 전신을 이제 스캔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장 용종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큰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그 큰 수술하면 이제 이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대장 용종 제거를 한 거예요. 그 수술할 병원 대한민국에 손꼽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서 집에 가서 3일 정도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하혈을 하니까 이제 그 해당 병원에 응급실로 간 거예요. 그러고서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된 거죠. 아, 형, 나 여기 응급실에 있는데, 뭐,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뭐, 거의 30분 넘게 통화를 하고, 내가 갈까? 그랬더니, 아니, 괜찮아, 형. 그래 놓는데,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그, 천공이 생긴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난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, 피가 많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, 그 과거 가수 그 신해철 같은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수술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금요일 날그 우리 ETF는 은 ETF는 소폭 약보합으로 끝났죠.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돌아가니까 인베스트닷컴에서는 시세가 그래서 결론은 오늘 아침 오전 6시면 끝나니까 금은 0.5% 끝난 거로 마감이 됐고 은은 0.84% 오른 거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확연히 모습이 다르죠.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금이 올랐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? 그 물론 거래는 뭐 하더라도 이 팔라듐이 사실은 더 올랐거든요. 이건 계속 강세를 보였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봉 아닙니까? 예.
이게 월봉이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리 소문 없이 뭐 배어 오르고 뭐 물론 시간 있잖아요. 뭐 이거 한 4년에서 3배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신한 아까 은 이태인이란 말이죠. 이게 일봉인데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건 2배짜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상승폭이 되는 거로 나옵니다만 어쨌건 간에 금요일 날 5일선 닫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냥 은 1배짜리 코덱스 은은 마찬가지죠. 5일선 닫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한 3,300원에서 4,000원 정도 한 700원 오른 겁니다.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저금리 시대에 하긴 한 거지만 이 조정받은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. 6, 7년. 잔인한 거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전에 5일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. 21선만 안 깨지면 되니까 골드는 일단 5일선은 못 지켰죠. 그죠? 21선만 지키면 됩니다. 그래서 움직일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 금이지 않습니까? 2011년도 9월에 ETF니까 제가 그냥 가격만 그렇게 산정했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. 어쨌건 간에 2011년도 9월 달에 14,750원이 이제 장중 최고가인데 지금 뭐 11,000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은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. 이게도 그 당시 때 12,000원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? 12,000원 갔던 게 지금 4,000원 하는 거 하고, 예? 저기 14,000원대 있던 게 지금 11,000원 하면 뭘 사겠어요? 저 같아도 은사죠 이거 안 그렇습니까? 이 모양인데 지금 이게 주봉이고 뭐 그런 의미라고 좀 보이고요. 제가 이거 보니까 아마 저기 제 방송 105번에 주식시장 단기 시황 이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코스닥 일봉이고 요거는 코스피 일봉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뭐냐면 이때가 지수는 급락하지 않았으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, 하이닉스 받치고 개별 종목들이 다 빠질 때입니다. 코스닥은 더 심했고요. 그래서 이때부터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신용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이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반대 매매 맞는 거였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만 네 번째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안하더라도 한번 참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은 그때 낙폭이 더 컸으니까요. 그래서 이게 뭐 540포인트 갔다 지금 610포인트니까 반등은 좀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이후에 제가 방송했을 때 몇 번이야 잠깐만요. 111번이네요. 국내 증시 수익 재고 구간 진입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금요일 날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수한 수량이 많은 것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거의 9%가 올랐죠. SK하이닉스 뭐 5.5%, 뜬금없이 뭐 은행주하고 증권주도 오르고 그랬단 말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보면 이게 외국인 기관 순매수량이니까요. 그러면 대형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중국은 빠져 시작했거든요. 지금 미중 뭐 협상한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지 협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보기에 오버슈팅 한 겁니다. 이거 그냥 감으로 이제 며칠 지나야 자료가 나오겠으나 이거 쇼커버링 들어온 겁니다. 제가 보기에 공매도 수량 많은 것들이 지금 채우는 거죠. 걔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나 뭐 증시 부양책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왜 우리나라처럼 증시 부양 안 하는 나라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안한 겁니다. 그래서 쇼크홀딩이 들어와서
아마 계속 저는 개별 종목장이 좀 될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할 일은 아니다. 예. 왜냐하면 서로의 속사정을 알잖아요.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약세가 있단 말입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가 뭐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 했다는 그 약세를 보였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타죠. 그럼 중국은 지금 아무 말 없이 대응만 하면서 하고 있는데, 글쎄 느낌으로 저도 얘네들이 아마 진을 빼려고 들 겁니다. 중국 애들이. 트럼프는 이제까지 서양 애들이랑 협상하고 뭐 있지, 중국 그 짱콜라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. 장사꾼인데 아마 진을 뺄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줄 듯 말 듯, 할 듯 안 할 듯. 근데 제가 보기에 중국도 지금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, 제가 보기엔 그냥 제 느낌입니다. 얘네들 지금 달러 소진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 나거든요. 1대1로 때 하도 돈질을 많이 해가지고. 그렇지 않은 다음에 농산물 크지도 않은데 그걸 갖다 뺀ጭ노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양쪽이 좀 불안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실 금이나 은이 오르는 거는 그런 상황이 우호적이 돼야, 우호적이라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게 있잖아요. 일단 금리 인하 하겠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와 정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?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, 제가 보기에 이번 협상 안 되면 미국 애들이 대만도 건드릴걸요. 그 중거리 미사일 일본하고 대만에 설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중국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달러의 약세에 돼야지 금이 오르죠. 그럼 달러는 지금 아직 약세까지는 안 갔으나 하여튼 금리 인하와 더불어 또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되잖아요. 어마어마하게. 그래서 저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요.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게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돈을 마음껏 찍어내도 된다는 거잖아요. 지금 망할 때까지. 예?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그 부동산 계속 막 난 진짜 징그러운 인간들 같은데, 그 뭐 각자 본인의 자산이야 뭐 본인 판단을 하셔야 되고, 감히 제가 드리거나 이건 참 진짜 격이 안 맞는데요. 그냥 제가 안타까워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라면 그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집을 뭐 아파트를 뭐 장만하거나 뭐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막 언론에서 뭐 난리도 아닌 뭐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데, 저는 한 6개월 후, 한 6개월만 한번 참아볼랍니다. 저라면은 너무 이게 심한 사기꾼들이 설쳐돼서,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